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중요성 및 시장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중요성 및 시장성입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데에는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데이터 양의 폭발적인 증가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는 물론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이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까지 분석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요.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는 AI의 원료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조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빅데이터 AI 모델은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AI의 원천이자 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AI는 빅데이터의 분석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이터 처리와 통찰을 제공하는 역할을 AI가 담당하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사실 인간이 직접 분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빅데이터는 AI의 성능을 향상하고 AI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성립하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용성인데요. 범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을 여러 용도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범용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IT 산업에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제조라든지 금융, 의료 등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시장성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5년에 6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미래의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은 그때그때 이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3위권으로 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및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인공지능은 편향된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인공지능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 신뢰성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사후 대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는 없고요. 인공지능의 시작인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용어로 설명 가능성,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은 블랙박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최근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게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 또는 explainable AI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합학습입니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엣지에서 수집되고 중앙장치,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이후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다시 그 결과를 엣지로 보내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고안된 것이 연합학습 또는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학습은 다수의 개별기기, 이 개별기기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엣지가 되는 거고요. 개별기기와 하나의 중앙 서버가 협력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연합학습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 이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만약에 모두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과 스토리지 비용이 증가하는데 연합학습을 사용을 하면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엣지에서 한번 처리를 하고 학습된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만 중앙 서버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보냈다가 돌려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 양도 줄어들고 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이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경량화입니다. 모델 경량화는 인공지능 모델을 축소시키고 가볍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모델 사이즈를 줄이거나 혹은 가볍게 만들어서 추론 시간을 줄이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델 경량화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경량 알고리즘 또는 프루닝이라고 하는 가지치기가 있고 툴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자화 또는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지식 증류 그리고 순위 근사 등이 있습니다. 사실 모델 경량화 부분은 인공지능 개요 부분에서 깊게 다루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고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만 조금 자세히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 모델 경량화라는 것이 사용되는 분야의 예를 조금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바일 및 인베디드 디바이스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IoT 장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원이 제한된 장치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원이 제한된 장치에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모델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서의 얼굴 인식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의 음성 비서, 스마트폰에서의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 등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및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AI 모델은 빠른 응답성도 필요하지만 낮은 전력 소비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의 객체 감지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차량을 인식하는 객체 감지라든지 도로 신호 또는 도로의 차선을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 및 헬스케어입니다. 병원 내에 존재하는 이 진단 장비나 휴대용 의료기기에서 AI 모델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모바일 기반 진단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실시간 의료 영상 분석이라든지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 이러한 부분에서 이 모델 경량화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이학습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모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의 레이블드 데이터, 아직 우리가 레이블드 데이터 이런 말을 안 배우긴 했는데요. 이 레이블드 데이터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에 정답을 레이블링, 모든 데이터,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정답을 다 이렇게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안으로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이제 분야로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문제죠. 딥러닝 모델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레이블드된 정답이 잘 갖춰져 있는, 매겨져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리얼월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이학습이 뭐냐? 특정 분야에서 학습된 신경망의 일부 능력을 유사하거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거, 새로운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의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전이학습을 통해서 정확도 및 속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과 트랜스퍼 러닝의 차이를 도식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이고요. 오른쪽은 전이학습입니다. 일반적인, 즉 트래디셔널한 기계학습에서는 특정 분야가, 특정 도메인이 있으면 그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모델을 만들죠. 이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구조이죠. 하지만 트랜스퍼 러닝은 세팅이 다릅니다. 특정 분야에는 데이터셋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또 다른 분야에는 데이터셋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는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잘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각각의 이 공장에는 스마트 팩토리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잘 수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화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삼성전자에서 잘 구축되어 있는 이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이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이 중소기업의 모델에 전이, 트랜스퍼를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학습된 데이터를 전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모델은 삼성전자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중소기업의 데이터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에 조금 파인 튜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전이학습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